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3번에 걸쳐서 제일동포의 삶, 또 민단 조총련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한풀 좀 꺾어진 얘기죠. 우리 현실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살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점이 될까?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제일동포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양국이 상호 방문 외국인 1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 많이 방문한 사람이 일본인이고, 일본에 지금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은 한국입니다. 물론 그때 조금씩은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최근 10년 전체적으로 통계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죠. 자, 일본 거주자의 종류를 우리가 잠깐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교포, 그러니까 1965년 한일 수교조약 이전에 일본에 거주를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특별 영주자 자격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제일교포라 하고,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일본에 자기가 자영업을 하러 건너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뉴커머라고 합니다. 뉴커머. 근데 이 뉴커머가 지금 18만 명이 공식적인 기록이고, 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해서 불법 체류까지 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거의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지금 그런 우리 개인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재원이죠. 주재원은 한국의 회사에서 일본 지사를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교관도 포함되지만 거기 가서 일본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주재원이라고 하고, 유학생은. 그래서 이런 크게 봐서 4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제일교포들보다도 이 뉴커머들이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여기 이제 사진에도 뉴커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해놨는데, 그래서 일본의 거주자 구성비를 보면 민단이 가장 과거에 이제 제일교포 올드커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뉴커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총련은 서서히 세력이 줄어가죠. 그런데 이 도표에 보면은 민단과 뉴커머들이 민단의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민단 이 조직이 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뉴커머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는 공통 부분이 있고요. 또 민단과 조총련도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과거 조선족에 있던 사람이 한국적으로 바뀌면서 민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뉴커머와 조총련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 가가지고 조총련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일본 적응 사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손마사요시가 있죠. 소프트뱅크 회장. 또 과거에는 롯데 신격호 회장. 지금도 계속 롯데는 계속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운동선수로는 유명한 하리모토 장원 선수가 있죠. 그리고 학계에서는 와세다 교수, 전 도쿄대 교수였다가 지금 와세다 교수인 평론가이면서 유명한 제일교포 강상중 교수가 있습니다. 등등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본사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과 공통점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동양인이고 체구가 비슷하고 또 같은 과거에 명치 휴진 이전에 같은 문화권이었다. 유교로. 명치 유신 이후에는 틀려졌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다르면서 일본사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전통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통을 고수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전통을 고수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일본은 장인 정신을 우대한다는 거죠. 어떤 기술의 최고봉, 그리고 그 최고봉을 계속 자기 대도손손 이어가는 이런 정신. 라면집 하는 사람이 라면집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손자가 동경대 법대를 나왔어도 동경대 법대 나온 손자는 동경에서 한 10년간만 회사 생활하고 다시 고향에 와서 라면집을 계속하는 이런 장인 정신이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다. 아직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반찬이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오죠. 왜? 그 식사에 더 이상 식사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일본에서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양이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결코 남기지 않는다. 전략 정신이죠. 또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쓸 때 무슨 팜플렛을 할 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팜플렛을 한번 보시면 여백이 없습니다. 빼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백이 크죠. 컬러풀하죠. 일본의 전략 정신. 또 하나 일본 교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교회 헌금 상자가 돌아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 지폐로 넣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전부 다 땡그랑땡그랑이죠. 동전을 넣습니다. 우리와 경제적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본 사회의 큰 특징으로 하나는 조직 문화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모든 게 조직 문화에서 자기는 그 조직의 톱니바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굉장히 뿌리 깊게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또 신용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는 게 일본 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과거부터 무라 핫지부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같으면 덕석 말림이죠. 시골에서 아주 못된 사람은 그 시골에서 덕석에 말려가지고 폭행을 가하는. 그게 바로 일본 사회의 기본적인 신용사회입니다. 이런 게 모두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거죠. 매뉴얼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어떤 조직원으로 나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매뉴얼화가 쭉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일본 사회의 우리와 다른 특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가서 우선 천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천황 문제 언급하면 또 과거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조총련 관련자하고는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학생을 조선학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조선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조선학교에 보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상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독도와 한일 역사 문제.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현대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왜 현대사를 안 배우느냐? 일본에서 정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학 입시에 현대사 부분을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대사를 물론 배우지만 대학 입시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분 현대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사를 일본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화적으로 돼 있어야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 친구 만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문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유교 문화권이죠. 일본은 유교 문화권이 아닙니다. 종합 문화권입니다. 명치 유신 이후에. 또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솔직 담백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본 마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술을 2차, 3차까지 마셨어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한국 사람들은 3차까지 술 먹고 저 사람과 나하고 어느 정도 통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라고 이렇게 바로 진도가 나가지만 일본 사람들은 절대 다음날 아침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차이가 있고 또 배려.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려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계속 오봉 또 신정에 편지 보내줘. 한국 사람들 그 성이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사람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또 가서 바로 우리가 참정권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 지방에서 참정권이 없고 세금은 내야 되는 이런 불리함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일본 사회에 그럼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걸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가장 일본 사회의 적응이 빠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거칠의 인사말을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결코 함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모나게 튀는 행동, 이건 일본 사회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자기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든 그 공장이 자기의 평생 직업이고 그 회사가 평생 직업이라는 이런 정신으로 일본 사회에 살아나가야지 일본 사회에서 부드럽게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고 방식으로 결국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뭐 우선 당장 여러분들한테 생활 정보로는 한 2가지 정도 제가 드리겠는데, 주거시설이 제일 중요하죠. 주거시설에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 전세고 일본은 월세인데, 일본 월세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증인도 염두에 두시고, 또 만약에 일본의 월세로 간다면 처음에 사례비를 줘야 됩니다. 1개월 내지 2개월분. 그 다음에 또 보증금도 1개월 내지 2개월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월세를 줄 때 거의 약 5개월분 월세를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쓴 만큼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보증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비는 돌려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다르다. 왜? 일본은 신용사회고 일본에서 살면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각오를 하셔야 된다. 또 하나 또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이만에 시킨다면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본 학교에 안 다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외국인 학교에 다닌다면 영어 학교에 보내면 되죠. 동경에 영어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또 후쿠오카에도 있고, 뭐 고베에도 있고 등등 일본 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구태여 한국 학교에 보낸다면 동경에는 동경 한국인가 있고, 또 오사카에는 건국학교 건강학교, 또 교토에는 교토 국제학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종합해가지고 일본에 사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일본 사람과 다른 어떤 특이한 여러분의 발상을 일본 사회에서 잘 부드럽게 융합시켜서 아마 모범적으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젊은이들이 간다면은 한일 협력의 가교 역할로 아무런 차세대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 겁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로 경제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무한대의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인공은 여러분 일본에 가는 젊은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1교포 3과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